안녕하세요, 네일리입니다. 얼룩덜룩한 그라데이션 가리려고 글리터 덮어본 적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보세요. 딱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네일 처음 배울 때 그랬는데 그라데이션을 원하는 고객분들이 꽤 많은데 학원에서 배운 대로 하면 계속 저지경으로 그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리기 급급하고 지금도 민망하네. 가리다 보면 두꺼워서 안 마르고 당황하고 등에서 땀 쭉 나면서 민망하고 참 오래전 일이네요. 그런데 아직도 샵이나 학원에서 그라가 원래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글리터로 덮으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제 주변에서 몇 번 봤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죠. 잘 안 나오면 덮으면 되는데 제 생각엔 그게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은 젤 시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컬러를 배우는데 큰 시간을 들이지 않게 되고 샵에서는 젤만 시술하면 된다는 생각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샵 입장에서 시술 단가를 생각했을 때 당연한 흐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네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컬러 서비스도 같이 했었는데 일반 컬러 하러 오신 고객분들이 다음에 젤 패디도 받고 손에 젤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가족이나 친구들을 소개하고 이런 형태의 영업이 자연스럽게 돼요. 이런 상황을 의도하고 일반 컬러 서비스를 한 게 아니라 저처럼 네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하는 서비스예요. 젤이 나오기 전에는 고객 대부분이 당연히 일반 컬러를 했을 테니까요.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해서 아크릴을 더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엔 연장 손톱 아니면 일반 팔릿이 매니큐어였어요. 여튼 일반 컬러를 받으러 오시는 고객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 중에 일반 컬러 해주는 샵이 많지 않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객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봐도 제가 젤 네일을 하다가 쉬는 기간에 안 바르고 있으면 허전하니까 일반 컬러를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패디할 때 젤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반 컬러가 매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컬러를 하시는 고객분들은 그만큼 더 샵을 자주 오시게 되고 손 상태에 맞는 관리들을 또 따로 받으시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에 맞는 부가 서비스를 더 추가하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일반 컬러 시술을 얼마나 빨리 잘 하냐는 건데 그 영상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은 그라데이션을 다루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컬러로 하는 풀코트, 프렌치 시술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빠르고 깨끗한 실전 케어 영상도 차례로 만들어서 샵에서 쓸 수 있는 꿀팁들 공유할게요. 제 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일반 컬러로 그라데이션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스펀지입니다. 샵에선 에어브러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주 쓸 게 아니라면 기계랑 전용 컬러들을 다 구입하기엔 좀 부담스럽죠. 자, 그라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두 개의 스펀지 중에 저는 메이크업 스펀지가 그라를 더 부드럽게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학원에서 쓰는 스펀지로 해볼게요. 원하는 컬러를 아래쪽에 먼저 발라주세요. 그리고 라인에 겹쳐서 베이스 코트나 탑 코트 같이 투명한 팔리시를 발라주시고요. 팔레트나 은박지에 이렇게 통통통 두드리면서 컬러의 경계선을 풀어줄 거예요. 자, 적당히 풀렸으면 손톱 위에 가볍게 찍으면서 그라를 해줍니다. 그라데이션이 내 마음에 들도록 이 과정을 두어 번 반복해주세요. 컬러가 부드럽게 퍼지지 않았고 너무 거친 느낌이 나는 것 같죠? 이번에는 메이크업 스펀지로 해볼게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메이크업 스펀지는 좀 더 촘촘하게 팔리시를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실 때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손톱 사이즈에 적당히 맞아서 좋습니다. 그라데이션을 할 때는 스펀지가 팔리시를 머금은 상태로 손톱 표면에 컬러를 찍어줘야 되는 건데
건조한 상태의 메이크업 스펀지는 팔리시를 너무 많이 흡수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손톱에 찍혀야 할 팔리시를 스펀지가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컬러가 안 나온다고 자꾸 찍다 보면 작은 스펀지 조각들이 손톱에 묻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용하는 꿀팁인데요. 이 상태 그대로 그라를 하지 마시고 저처럼 스펀지 연화를 한번 해주세요. 이 사소한 차이 하나로 컬러와 라인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면서 그라데이션의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리무버에 젖은 스펀지는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서 말랑해지고 촉촉해집니다. 그러면 팔리시를 많이 흡수할 필요가 없어지고 사용할 컬러 자체도 스펀지 안에서 리무버와 섞이면서 그라데이션 하기에 훨씬 좋은 농도와 컬러로 변하게 되죠. 또 하나의 장점은 리무버 덕분에 묽어진 컬러가 꾸덕한 상태로 찍히지 않으니까 작은 스펀지 조각들이 손톱 표면에 들러붙는 현상도 없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번진 그라데이션이 손톱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라인 신경 쓰지 마시고 클리어 팔리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그대로 원하는 컬러 팔리시를 바릅니다. 왜냐하면 스펀지가 리무버를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컬러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묽게 변하고 동시에 컬러도 연하게 만들어주니까 라인을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컬러와 클리어 팔리시가 섞일 수 있게 두어 번 두드려주고 45도 각도로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이렇게 각도를 눕혀서 찍으면 더 자연스럽게 컬러가 퍼지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코트에서는 처음에 그라를 시작했던 손가락과 반대 순서로 찍어주세요. 처음 찍히는 손가락의 컬러가 좀 더 진하잖아요. 그래서 컬러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찍어줍니다. 그라데이션 컬러가 잘 쌓일 수 있게 두어 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마쳤는데 혹시 라인이 너무 낮게 잡힌 것 같다면 스펀지에 컬러를 좀 더 두껍게 바르고 한 번씩만 더 두드려 주세요. 그럼 간단하게 그라 높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부분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스펀지 코너를 사용해서 간단히 채워주시면 돼요. 잘 마무리되었으면 이제 탑코트를 발라줄게요. 브러쉬를 너무 꾹 눌러 바르지 말고 탑코트만 표면에 얹어주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너무 꽉 누르면 브러쉬 모양대로 컬러가 밀리게 되거든요. 다 끝나서 망하면 진짜 속상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톱 주변에 묻은 컬러 팔리시를 아세톤에 적신 브러쉬를 이용해서 닦아주세요. 솜이나 물티슈로 닦다가 애써 해놓은 그라데이션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끝이 얇은 브러쉬로 깨끗이 주변을 닦아주세요. 제가 너무 구구절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결론은 스펀지 연화만 알고 있으면 그라는 문제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람 설정 켜두시면 제가 다음 영상 공유할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샵과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네일인들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